스마트팜이래. 그게 뭐야? 말 그대로 물을 시간 간격에 맞춰 자동으로 주는 똑똑한 농장이야. 간디의 에디슨이자 INTP의 자랑 김규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나온다. 규민아, 혹시 농사 지어볼래? 스마트팜인데 3층에 있지 좀 말고 제발 나와, 나 혼자 심심해. 널 주느라 귀찮았는데 이젠 아냐, 나는 스마트팜의 신. 어때 이번엔 땡기지? 100% 아니어도 좋아.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기상학교 3학년 김규민입니다. 저번 기나 발표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발표네요. 발표 올라올 때마다 이 흥분되는 기분이랑 이렇게 박수 잘 쳐주시는 관객님들도 이게 마지막이란 걸 생각하니까 약간 섭섭하기도 하네요. 이번 발표가 아마 가장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네, 스티브 김규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 논문의 주제는 스마트팜을 이용한 재배키트 만들기입니다. 뭔가 익숙하다 싶으신 분 계시나요? 네. 아, 그쵸. 기억하셔야죠. 저번 학기도 이거였어요, 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교내 프로젝트 지금까지 뭐 했는지 잠깐 얘기하고 주제 선정 이유, 그리고 진행 과정, 마무리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내 프로젝트. 전 1학년 때 딱히 개인 프로젝트를 하진 않았고요. 2학년 때가 되어서야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3학년까지 5개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먼저 2학년 1학기 때 꼬마 농부와 대장지,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비닐하우스와 게임 만들기,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인상키트 만들기, 이렇게 5개. 첫 번째 꼬마 농부는 1학기에 동이랑 같이 시작해서 경덕쌤 집 앞에 있는 빈터를 개간해서 작물을 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동이 인스타그램 이거 다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대장지, 이것도 동이랑 했었는데 뭐라 하지?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2학기가 돼서 비닐하우스, 이건 저번 학기 꼬마 농부 때 했던 프로젝트에서 쓴 밭을 다시 바꿔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프로젝트였어요. 완성된 사진은 잃어버려가지고 없는데 잘 완성이 됐고요. 저랑 동이랑 망치쌤 그리고 병더쌤까지 모두 열심히 해서 완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학기 2학기 때 유니티 게임 제작, 이거 저번 학기에 작년에 발표했었죠. 유니티라는 게임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신년이랑 같이 인터넷에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올려보자까지를 목표로 진행했었고 올리지는 못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걸 나열했냐 하면은 이 프로젝트 이번 논문을 쓰면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얘네들한테 몇 가지 핵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만들기.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아니면 있으면 좋을 물건 이런 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쓰는 걸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장질이나 비닐하우스 프로젝트를 이것 때문에 했죠. 제가 왜 이걸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서 집에서 가전을 수리해서 쓰거나 뭐 가구를 직접 만들어서 썼었어요. 제가 그걸 어려서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우기. 이건 학교에서는 농사 수업밖에 안 했는데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좀 많이 했어요. 곤충, 개, 닭, 유산양, 기타 등등의 여러 생명체들을 키우면서
재미있었어요. 그게 학교 올 때 전부 정리하긴 했는데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코딩하는 걸 또 좋아해요. 이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드웨어를 만들고 기계 장치로 거기에다가 필요한 코드를 갖다 붙여갖고 코딩해서 집어넣어서 작동시키게 하는 거. 실제로 쓰진 않았는데 그거 하려고 저 3층에 가보면 드론 하나 갖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손재주가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또 그런 걸 잘해요. 앞서 말한 거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전반적으로 손재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인삼재배 키트 만들기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주제예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 많고 많은 이야기거리 중에 제가 왜 이걸 논문으로 선정했는지 주제 선정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관심사. 저는 제가 재미있는 진로를 찾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여러 취미를 가져보고 가전제품 고치기, 아두이노, 스키, 드론, 코딩, RC카, 자전거, 캠핑, 낚시, 목장, 농사, 무언가를 만드는 거, 집 짓기도 해보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했었죠. 제가 중학교를 안 나오고 집에서 놀았거든요. 이것들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취미는 그냥 취미일 때 재미있고 의무감이 생기면 재미없어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 그리고 논문 주제에 뭘 고민할까 생각을 해보니 스마트팜이 떠오른 거예요. 이미 기말 발표로 이걸 했다시피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었고 졸업 이후에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스마트팜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기계 쪽 일이고 컴퓨터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혼자만 도시 생활이 싫어해요. 조용한 시골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시골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팜의 실내 원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 많이 쓰는 일이 별로 안 들어요. 힘을 좀 적게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해보기로 했고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많은데 가장 큰 건 일단 스마트팜을 지어야 될 때 드는 돈이 좀 많이 든다. 일단 그런 이유 때문에 논문 주제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정한 건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제가 이거 하고 살겠다 싶어서 논문을 썼다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이자면 전 이걸 진로로 확정한 게 아니고 아직도 제가 졸업하고 뭐 할지 고민이 됩니다. 다만 지금 가장 할 만한 주제가 이게 그나마 제 흥미가 있어서 이걸로 정했어요. 물론 꿈을 미리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빈둥대고 학교 안 다니고 대안학교 다니고 했는데도 제 꿈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걸 해야겠다 싶은 것도 없고 재미있게 돈을 벌 만한 직업도 못 찾은 거죠. 그러던 중에 이건 어떨까 하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번 논문을 쓰면서 느낀 건데 전 사실 제 꿈이 그냥 소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적당히 할 만한 걸로 하루하루 돈 벌어먹고 하루하루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드디어 서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갈 거예요. PPT를 안 넣긴 했는데 본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마트팜 하는데 스마트팜이 뭘까요? 영어로 직역해도 스마트팜, 그냥 똑똑한 농장. 이거를 스마트팜 관련 플랫폼인 스마트팜 코리아에서는 비닐하우스 축사의 ICT를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이라고 합니다. 기성 이미 있는 저 꺼주실 수 잘 될게요.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시리가 똑똑해.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시설 원예나 스마트팜에다가 그냥 ICT를 접목해서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그 장치만 있으면은 스마트팜이라 불린다는 거죠. 뭔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새로운 신기술, 이건 특별한 무언가다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사실 일반 기성 시설 재배, 딸기 농장, 저희 학교 앞에 조이 딸기 있는 거 보신 분,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버튼을 사람이 직접 끄고 키고 이걸 시간마다 하느냐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해주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죠. 목이 아프네요. 제가 텀블러를 갖고 왔는데 저 안에서 긴장해서 안 갖고 왔어요. 스마트팜의 구성 요소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어부, 실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측천장 제어, 환기팬, 채광 커튼, 난방기, 관수 제어 장치가 있고요. 측천장의 경우는 적정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 모터를 이용해서 그 비닐하우스 보면 옆에 창 열고 닫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고요. 환기팬은 그냥 환기팬.
채광 커튼은 뭐 위에 채광 커튼을 열냐 닫냐로 온도랑 일조량 조정하고, 난방기는 그냥 난방기 보일러 쓰고요. 천창 아까 얘기했지. 정신이 없네. 그리고 센서부, 이건 CCTV나 온도 센서, 습도 센서, 토양 정보 센서, 양액 정보 센서, 외부 기상대 등을 이용해서 환경 정보를 받아가지고 통합 지역으로 전달을 하면, 통합 지역에는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지정되어 있는 온도랑 비교를 하고 안 맞으면 제어부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 컴퓨터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식물에게 물을 어떻게 주냐로 수경재배 방식을 구분합니다. 수경재배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인 담액 수경. 그냥 뿌리를 양에게 담궈두고서 아래에서 공기를 좀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히아신스 같은 거 양액 재배하는, 수경 재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막 수경. 뿌리 아래쪽에만 물을 담그고서 양액을 계속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잎채소를 이 방식으로 재배한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물을 계속 수거해서 다시 쓰다 보니까 양액의 손실이 적고 공급하는 양액의 환경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여기에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설치하면 되니까. 단점으로는 공급되는 양액의 물이 적기 때문에 양액의 오염과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정전 시에 펌프가 작동을 안 하니까 정전 한 30분 일어나면 다 말라 죽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무 수경은 뿌리를 공중에 띄워두고서 일정 시간마다 아래에서 물을 분무해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키트를 만들었고요. 인삼, 도라지 등의 뿌리 식물을 재배할 때 이점이 있어요. 필요 면적이 적고 층층이 쌓아 올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에어로팜이라는 식물 농장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고형 배지형, 흙을 사용하지 않고 배지를 사용해가지고 뿌리를 고형의 배지에 심어가지고 쓰는 딸기나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대부분의 작물은 이 점적식 수경 재배를 사용합니다. 배지에다가 일정 시간마다 물을 부어주면 자동으로 흘러나오고 그 물은 다시 재활용하거나 버리거나. 이 정도만 하고요. 자세히 설명은 재미없잖아요.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논문을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문의 불여의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자료조사만으로 부족하니까 전 탐방도 나갔어요. 처음으로 탐방을 간 장소는 별무리 학교인데요. 주제를 정한 뒤에 쌤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근처 학교인 별무리 학교라는 곳에 캐스터기사 스마트팜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쌤한테 부탁해서 탐방을 갔었죠. 지하와는 단절된 밀실에 있었고, 양액부터 공기, 온도, 빛까지 모두 자동으로 설정하는 식물농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2개의 노드 MCU라는 장치를 사용해가지고 각자 물을 분무해주고 LED를 온오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걸 만든 학생들과 얘기해보면 좋았겠지만 수업 시간에 탐방을 간 관계로 선생님께 질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탐방을 가게 된다면은 미리 질문을 생각해놓고 가는 걸 추천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물어볼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음으로는 우공의 딸기 정원이라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딸기 스마트팜에 탐방을 갔습니다. 우선 탐방간 장소를 찾아보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라는 데 선도 농가를 알려주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 뒤져보면서 전화번호랑 주소를 얻고 가까운 데부터 전화를 걸었어요. 운이 좋게도 처음부터 탐방하러 오라는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보내서 병덕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이때 병덕쌤이 운전을 4시간 정도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농장 전체의 시스템부터 하우스별 특징, 개폐시설, 양액식, 컨트롤 박스 등 생소한 것까지 전부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했고, 여기서 제가 스마트팜이 어떤 건지 감을 좀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팜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말라. 스마트팜은 도구일 뿐이다. 결국 사람이 짓는 농사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목 아파. 이제 실제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사용기기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하드웨어. 일단 별무리에 있는 스마트팜은 특별한 장치가 없어 보여서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필요한 재료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도면을 설계 이제 뭐라 하지 이거? 네, 일단 이걸 그렸어요. 단순한 구조여서 모델링이나 조립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생겼는데 물을 분무할 때 필요한 압력을 우리가 준비한 작은 어항형 펌프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번 학기 기말발표 때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노즐이 문제인가 싶어서 저항 노즐을 사보기도 했지만 압력이 약했어요. 이때 결정을 했어야 됐죠. 분무 수경을 계속 고집할까 아니면 그냥 방막 수경으로 그 약한 모터를 써서 쌈채소나 키워볼까. 근데 이때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죠. 너 돈을 너무 아낀다. 돈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그래서 샀습니다. 6만원짜리 펌프. 6만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옆모습을 보자면 지금 이 정도의 구조가 되는데요. 노즐에서 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전 이거 틀면은 물이 다 여기 붓고서 떨어지는 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물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만든 이 통이 너무 약했습니다. 약간 비틀면은 빠삭빠삭 소리가 나는 게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냥 좀 크고 단단한 파는 통에다가 이 장치를 끼워 넣고 아래쪽에 물을 받아 놓자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망치쌤의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망치쌤의 악연이 또 깊어요. 프로젝트 중에 3개를 망치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경설쌤께 도움을 받아 완성하고 하드웨어를 끝냈어요. 하드웨어 끝, 이제 소프트웨어를 넣어야죠. 많이 보이네요. 소프트웨어. 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멋있는 걸 뭐야 이거 있었어? 감사합니다. 창피하네요. 멋있어요. 네, 고마워요.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네, 소프트웨어. 제가 여기서 붙여야지. 제가 장치로 노드 MCU라는 아두이노 비슷한 보드를 사용해서 코딩을 했습니다. 아는 게 얼마 없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코딩을 했어요. 당연히 쉽지 않았고 문제가 여러 개 생겼는데 여기서 코딩 관련 전문 지식을 얘기해봤자 알아듣기 힘들고 재미없잖아요.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책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결국 끝냈는데 노트북으로 접속하면 이런 환경이 뜨게 만들었어요. 여기 설정할 수 있고 안 보이지만 온도가 나오고 안 보이지만 습도가 나오고 그 작동하는 날짜를 알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어야죠. 이제 일단 상추하고 인삼을 심었는데요. 묘삼을 구하려고 했는데 묘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했을 때가 11월 12일 아직 묘삼이 안 나왔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묘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상추를 심기로 했습니다. 네? 네. 경석쌤과 읍내에 나가서 상추 씨앗 2종류와 모종 3개를 구해왔고요. 11월 15일에 이렇게 정식했습니다. 씨앗의 경우에는 물에 적신 스펀지에 3일 정도 놔둬가지고 발화시킨 후에 정식을 했고요. 심을 때 요만했던 게 3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까지 크더라고요. 좀 잘 컸어요. 나중에 교무실에 가서 보세요. 교무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 시들기도 하고 문제도 있었는데 결국 잘 됐으니까 된 거죠. 인삼의 경우에는 묘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묘삼 보니까 100g 1kg 단위로 파는데 저 묘삼 7개 8개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거 하려고 또 돈 내서 사기도 아깝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병설쌤이 딱 구해주셨어요. 이거 근처에 밭하는 친구가 있다. 내가 얻어오겠다. 너무 좋았죠. 병설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수경재배에서 쓰는 2년근 묘삼을 구해다 주셔서 18일에 받자마자 바로 선별해가지고 정식했습니다. 인삼을 심은 지도 3주 정도 흘렀어요. 지금. 그런데 안 자랐습니다. 이 뒤에가 상추고요. 이 앞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묘삼이에요. 원래 여기서 일주일 정도 되면 싹이 나왔어야 하지만 안 나왔어요. 네. 한 페이지 그냥 넘겼었네요. 인삼 재배는 실패한 거죠. 잘 자란 인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잘 자란다 라고 자랑을 할 생각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 원인이라도 찾아볼게요. 일단 인삼은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요. 휴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에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봄이구나 하고 싹이 나오는데
전 휴면을 시키기엔 시간이 짧았어요. 휴면시키면 이거 지금 휴면시키고 있고 심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저희 집에 양파나 감자, 당근 같은 거 보면은 따로 겨울잠 안 재워도 그냥 싹이 알아서 자라잖아요. 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자란 거 보니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이상 휴면을 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교무실에 밤이 너무 추워가지고 안 자란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걸 알아보려면 또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실험을 하고 싶은데 이미 발표일은 다가왔고 다음 달이 졸업입니다. 못하게 돼서 아쉽네요. 이렇게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힘들어. 네, 완성품을 평가해 보자면은 완성된 키트는 성능 면에서는 기대하던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자동화를 잘 해가지고 제가 신고 3주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딴 가고 놀았는데 잘 자라 있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에 목표했었던 가정용으로 배포하겠다. 여기엔 좀 아쉽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3,000원짜리 통이나 4,000원짜리 아두이노 이런 대부분 다 쌌는데 얘기했다시피 펌프가 너무 비쌌어요. 펌프 하나에 6만원. 그래갖고 다 합하면은 한 1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저렴하게 팔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저번 학기에 개인 프로젝트로 가져갔던 스마트팜으로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1학기에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귀찮다면 미루기도 하고 딴짓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논문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뿌듯하고요. 마무리 뭐로 해야 되지? 아직도 제가 내년에 뭘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열심히 발표를 했지만 이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고 딴 대학에 갔을 수도 있는데 뭔가 하면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어요. 저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살길 바라고요. 마무리를 하자면은 일단 내년에 뭐 할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논문을 쓰면서 이제 내년에 뭐 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졸업하면은 여기서 먹여주지도 않고 재워주지도 않는데 일단 대학은 가려고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진로가 스마트팜이 하나 있고 또는 그냥 IT 회사에 들어가서 도시에서 지내자 이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개 다 대학에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연암대 스마트팜 관련 학과 하나에 합격을 했고 다른 대학교의 스마트팜 관련 학과와 폴리텍 대학교의 IT 관련 학과 두 군데에 원서를 넣어둔 상황입니다. 한동대는 내일이면